와인튜브의 강성령입니다. 오늘 리뷰할 와인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해서 이걸 못 보신 분들은 거의 없다 싶을 정도의 와인을 리뷰하는데요. 디아블로 프리바다라는 와인입니다. 디아블로 시리즈는 하도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편의점, 마트, 백화점 어디서든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엄청 저렴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이 와인 자체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와이너리는 칠레 와인으로 콘차이도로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와이너리 중 하나일 겁니다. 콘차이도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우리가 맨유라고 소위 부르는 곳의 공식 스폰서이기도 하고요. 박지성 선수도 그때 TV에 나와서 시즌 때는 안 먹지만 그래도 먹는 와인입니다 라고 해서 유명하고요. 현재 실질 맨유 팬들 중에서 이 악마의 저장고라고 불리는 이 까시젤로 디아블로라고 하는 와인을 실질 먹게끔 하는, 아마 손잡은 이유는 그걸 겁니다. 우리나라도 붉은 악마가 응원단이듯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어떻게 보면은 레드 데블스라고 하는 응원단이 있는데, 맨유 마크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노란색에 빨간색으로 악마가 삼지창 들고 있습니다. 이 마크를 어떻게 보면은 위블로라고 하는 시계, 유명한 시계에서도 같이 쓰고 있죠. 어떻게 같이 공식 스폰서가 되고, 그리고 이 와이너리 자체는 돈 멜초 씨가 만들었을 때 당시에 이후로 여기서 일하는 인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인 맛있네 해서 와인을 이렇게 들고 몰래 훔쳐가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여기는 악마의 저장고다, 이름이 가시젤로 델 디아블로, 이게 결국 악마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이 와인 먹으러 왔다 악마한테 털릴 수 있다, 절대로 이 와인을 훔쳐갈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지었는데, 그래서 여기 마크에 보시면 악마 그림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악마라기보다는 별로 안 무서워 보이는 악마 그림인데 그냥 이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 사진을 올려드린 걸 보시면 딱 저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와이너리에서는 생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포도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까베르네 소비뇽, 현재 이거는 까베르네 소비뇽입니다. 밑에 보시면. 그리고 까르미네르, 시라, 그라나슈 할 것 없이 화이트 와인도 대부분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와이너리에서 생산하는 가장 고가 라인으로, 보통 와이너리 창립자 이름을 딴 와인들은 그 와이너리의 최고 플래그십 와인이 됩니다. 최고 비싸고 좋은.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돈멜초는 이 와이너리의 최고 비싼 와인은 아니죠. 우리들이 알만한 와인 중에서,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알마비바가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와인 중에서 가장 비싸죠. 현재 알마비바보다 돈멜초가 약간 더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꼬야미나 테루뇨, 트리벤토, 디아블로, 트리오, 마르케스, 테루뇨는 아까 얘기했나요? 하여간 종류별로 생각하면 많은 와인들이 생산되고 있고, 마이퍼밸리에서 이렇게 말발굽 그림 있는 시리즈라든지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는 저도 기억이 다 안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와이너리는 한번 저렴한 비용으로 한번 와이너리 투어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와인 이제 한번 제가 테이스팅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와인 시리즈, 이 악마의 저장고 시리즈 중에서는 우리나라 수입된 애들 중에서 프리바다가 가장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아블로 시리즈는 딱지가 하얀 게 있는데, 하얀 게 그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검은색 딱지가 얘랑 비슷한 게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는 악마의 선택, 데빌스 컬렉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데빌스 컬렉션과 프리바다는 좀 다릅니다. 프리바다가 약간 더 높은 급이죠. 자, 잔을 한번 꺼내서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보르도 잔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 까는 게 시간이 너무 걸려서 미리 이렇게 와인을 까놨습니다. 역시 칠레 와인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필록세라라고 해서 포도나무의 뿌리를 깔아먹는 해충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좋은 작황 좋은 포도밭의 포도나무들이 다 이렇게 죽었는데, 그 이전에 필록세라가 창궐하기 전에 필록세라라고 하는 이 해충이 결국 포도 뿌리를 깔아먹고 살아서 많은 나무들이 고사해서 죽어버렸는데요. 그 이전에 좋은 포도들을 들고 가서, 어차피 라틴족들이 라틴 아메리카로 이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심은 정말 옛날 포도나무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유럽에 있는 새로 심은 그 썩은 나무들 다 뽑아내고 새로 필록세라 균을 이길 수 있는 나무를 새로 심어서 만든 와인들보다 어쩌면 정통 원래 유럽인들이 마시던 맛을 최대한 구현해낸 게 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 보르도 와인에서 느끼는 그런 흙냄새 같은 게 좀 더 진한 흙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묵직합니다. 사실상 이게 가격이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유럽 와인 만약에 10만원짜리와 칠레 와인 5만원짜리 비교한다면 거의 비슷한 정도의 바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와인과는. 그래서 신대륙과 구대륙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와인은 판타지라는 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프랑스 와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난 그래도 프랑스 라는 생각으로 프랑스 와인을 고집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동차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우디 R8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고 람보르기니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는데, 람보르기니 우라칸이나 어떻게 보면 아우디 R8은 똑같은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겉 외관만 틀리죠.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온 이 와인 나무들 묘목을 심어가지고 만든 이 칠레 와인은 어쩌면은 성능이 훨씬 더 훌륭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나는 아우디가 싫어요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게 더 많은 돈을 주고도 우리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가성비의 끝판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현재 이 와인을 올해 200병을 샀습니다. 데일리로 그냥 마시기 위해서죠. 실질 저 와인은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그리고 편의점에서 한 번씩 보면은 크리스마스 때나 이런 때 오면은 9,000원 정도에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잔도 공짜로 주죠. 그리고 이 와인을 수입하는 회사는 아영 FBC라는 회사인데, 저는 아영에서 수입하는 와인들이 이렇게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성비 좋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담없이 와인을 마시는데, 와인 문화 자체가 어떻게 대중문화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게끔 도와준 게 바로 이 와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 와인을 구매해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딱지를 보시면 차이가 있는데요. 이 딱지의 차이는 제가 올려드린 화면에 딱딱딱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고기랑 잘 어울리고요. 치즈나 고기, 피자, 그냥 육류와는 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오늘도 와인과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